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를 맞아 특집으로 마련하고 있는 후보와의 대담. 오늘은 남해안 권역 조선과 관광벨트의 한 축이죠. 경남 고성의 수장을 선출하는 고성군수 선거 후보 첫 번째 시간으로 백두현 후보 모시고 공약과 출마 각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성군수 선거에서 당 안팎으로는 백두현 군수의 재선 도전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마 선언이 좀 늦어지면서 혹시나 하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예. 이게 출마 선언이 좀 늦어진 이유 있습니까? 5월 2일일 겁니다.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것. 경로당도 개방되고 며칠 뒤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도 있고 5월 8일 날은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서 마을마다 경로당 잔치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이런 많은 변화 속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행정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홍보를 통해서 알려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제가 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에 5월 8일까지는 근무를 했고 네. 5월 9일 날 마지막 간부회의 때 부군수님 중심으로 잘 좀 챙겨봐 달라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5월 10일 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후보께서 직접 밝히는 재선 도전 이유, 배경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4년 전에 이제 국민들께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고성 지역에 민주당으로 출마하면 당선되기 어려울 건데 왜 출마하느냐. 그때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때까지 선택했던 군수들이 해왔던 행정보다 정말로 국민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새로운 행복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백두현 출마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럼 왜 재선에 도전하느냐. 백두현 군정 4년 동안 국민들은 어떤 희망을 봤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한 것,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돼 나가는 그 기대, 희망, 그것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재선에 도전했고 예산 더 많이 가져와서 부족한 것 하나하나 메꾸고 그리고 4년 동안 해왔던 것을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재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재선 도전에 나섰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에게는 꼭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자체장은 초선이 낫다. 아니면 그래도 한번 해본 사람이 낫다. 이런 건데 한번 해본 사람으로서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국민들이 저에 대해서 백두현의 장점은 무엇일까? 네. 그리고 백두현 군정 4년 동안 특별하게 성과가 무엇일까? 저는 특별한 성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게 되었다. 행정이 우리 편인 것 같다. 예전에는 그들만의 리그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국민과 함께하는 행정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제 장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안하다, 능력 있다, 뱉은 말에 대한 책임진다, 추진력이 있다, 일을 참 세련되게 한다. 그러한 장점에다가 4년 군정을 운영했던 경험이 합해지면 고성군이 얼마나 변화 발전할 수 있을까? 이건 초선으로서는 감히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저만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재선 군수가 되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동안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들 쭉 이어나가게 되실 텐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너무나 참 많은데 그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유스호스텔 빨리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하 2층, 지상 9층 234명이 숙박할 수 있고 모든 객실은 뷰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고 특급 호텔 수준으로 지을 겁니다. 네. 300명 정도가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지역 상생 협력 기금 240억을 제가 받아왔고 화력발전소 주변 지원금 131억, 371억을 제가 받아와서 100억은 제일 피해를 좀 많이 본다는 하이면에 떼어주고 나머지 돈 가지고 유스호텔을 짓는데 이것은 이제 군비가 10원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상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의회가 발목을 잡는 바람에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재선이 되면 바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죠. 청소년 수당. 전국 최초이기도 한데 중고등학생들에게 매달 5만 원, 7만 원씩 용돈을 주는 것. 하나 아쉬웠던 것은
초등학생들은 빠져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초등학생까지 5만 원씩 지원하고 만 1세부터 7세까지는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 별도로 매달 10만 원씩 군에서 지원해서 고성군은 보육과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정말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고성군을 저 백된 재선되면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자, 교육과 보육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지난 민선 7기 군정에서 군민복지에 상당히 좀 공을 들이신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이슈가 좀 되기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재선 도전에서도 후보의 복지 공약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이어나가는 그 공약 말고도 다른 복지 공약도 있을까요? 복지 그러면 저희들이 복지 대상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군수 처음 되고 난 뒤 바로 했던 것이 버스 요금 단일화 했습니다. 어느 지역은 1,000원, 어느 지역은 3,000원, 어느 지역은 4,000원 하는 것을 카드를 사용하면 1,000원, 현금은 1,200원. 많은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시는데 한 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국내버스 고성군민 전체 무료화. 무료화요? 예, 그렇게 1호 공약으로 저희들은 추진할 거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기차로 계속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그리고 저상버스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교통약자들의 콜택시 네. 무료 운영을 더 넓혀 나가고 근역별로는 행복택시를 더 확대해서 교통에 대한 애로사항이 전혀 없는 고성군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게 첫 번째 공약입니다. 네. 두 번째가 고성군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60%가 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거류면과 하일면, 하이면, 해안면 도시가스 공급하고 고성읍에 보면은 무항리, 송항리, 동해리, 수남리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제 임기 때 보급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이 이런 에너지와 관련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들어주는 정말로 살기 좋은 고성군 제가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공약을 들으니까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교통 정책도 굉장히 좋고 예. 도시가스 보급하는 것도 국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정책이지만 예. 사실상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예. 가능할까요? 4년 안에?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저희들 이제 보면 국내 버스나 고성군 버스가 있는 그 부지 모든 것들이 보면 이 고성군 겁니다. 그리고 적자 부분을 고성군에서 보존을 해주고 수익금은 6억에서 7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추가로 저희들이 더 보존해 주면은 고성군민 전체가 국내 무료버스가 된다는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그루면 당동 쪽인데 우리가 용산 사거리, 용산에서 일대 사거리까지 가는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용산을 거쳐서 그루면까지 가려고 하면은 8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올해부터 하는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네.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아마 전체적으로 120억에서 많게 받으면 180억 정도 매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년간. 네. 이 부분 활용해서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재정의 구조나 규모 그리고 어떻게 받아와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이미 4년간의 군정을 통해서 익힌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자, 특히나 또 국민비 중에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 보니까 노인에 특화된 복지에도 많은 국민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약 강조하고 싶으십니까? 고성 같은 경우는 고령 친화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고령 친화 도시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고성, 이게 고령 친화 도시입니다. 저는 이제 군수가 되면 첫 번째 했던 것이 우리 본 가족들의 대우를 네. 전국 최고 수준으로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지켰던 거죠. 그 이유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죄밖에 없는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도 책임지지 않고 지방정부도 책임지지 않았던 것 백두에는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서 보험가족들에 대한 예우는 지금 전국 최고입니다. 더 이렇게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또 노력할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파크 골프장이지 않습니까? 네. 파크 골프장 지금 용역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18홀만 짓지만은 제2, 제3, 제4의 파크 골프장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고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시면서 경로당에 계속 계신데 네. 식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로당마다 식사 도우미 제도를 저희들이 적용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이 오래된 경로당은 이제 밀어버리고 신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하나 더 보면 요즘 어르신들은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제일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탁자나 의자나 전체적으로 경로당마다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바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면서 경로당 생활도 좀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경남도 내 지역 축제 중에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은 축제, 바로 예. 지난 고성공룡 엑스포였죠. 예. 올해 공룡 엑스포도 더 기대가 되는데 좀 이르긴 합니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만든 고성공룡 엑스포 어떤 준비 돼 있을까요? 저희들이 작년에 엑스포를 개최를 한 거죠. 2021년에. 앞전에는 2016년에 했기 때문에 5년 만에 이렇게 했던 건데 저는 기간은 줄이고 매년 엑스포를 개최하자라는 차원이었고 작년 38일간 68만 6천 명의 관광객들이 왔고 순수익만 50억을 남겼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없는 코로나 시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올해도 봄에 엑스포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상시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가을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멋진 축제를 보면서 힐링하고 스트레스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곳. 네. 그것이 이제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자체가 이렇게 관광 산업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지역 경제 선순환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일 텐데요. 더불어 지역 일자리 창출 역시 한 축을 담당하죠. 고성군은 조선업 경기 침체 이후에 좀 경기 불황을 겪었는데요. 최근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기대감도 더불어 커지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조선업을 포함한 일자리와 산업 관련 공약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앞전에 좀 고성군을 운영해 나갔던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전의 행정은 어땠는데 백두의 행정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제일 싫어한답니다. 실제로 조선산업특구가 지정이 되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은 되지 않고 환경 파괴, 일자리만 잃어버린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 양촌 용정지구가 정상화되면 2,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네.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고성읍, 거류, 동해, 해안면에 공동주택단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른 도시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출퇴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무인항공기 투자 선도지구가 곧 마무리가 되면 그 또한 1,4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3,4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얼마 전에 저희들은 또 야구장도 준공식을 했고 11m짜리 잠수풀 국제 규격입니다. 해양 아카데미 또 준공을 저희들이 했고 올 초에는 마동호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네.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인구가 유입돼서 정말 행복한 고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 중심이 고성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 질문도 좀 빼놓지 않고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고성군정 하반기에 참 말이 많았습니다. 군수와 의회의 충돌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도 또 실망을 하셨는데 앞으로 군수가 누가 선출되든지 간에 이런 반복은 좀 되지 않아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각오나 계획 있으십니까? 제가 참 정말로 듣기가 조금 싫었던 게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또 있는 게 뭐냐면 네. 예전에도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군수도 해먹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수익 이야기든 어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거 제 동생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까지 하는 이런 아픔도 겪었고 감사원에서는 감사 대상이 아님 이런 이야기도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의회와 행정의 충돌, 갈등 일방적으로 당해도 그게 충돌인지 갈등인지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말 사과의 말씀을 저는 먼저 드리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의회가 계속적으로 행정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작년 연말부터입니다. 네. 뭐냐면 올해 당초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것 그리고 올해 추경 자체를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번 선거에서 본인들이 당선되려고 하면 백두현을 흔들어야 되고
그리고 백두현이 없으면 모든 걸 해주겠다는 이 논리를 계속 펴는 거죠. 그리고 공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천은 백두현을 누가 많이 흔드는가를 충성도로 보는 거죠. 막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아마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당선되면 임기 4년이 보장되니까 또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국민들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면 백두현을 뽑아서 고성군이 변화 발전했듯이 의회도 좀 잘 뽑아주시면 고성군은 더 많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심판할 사람들은 심판하고 선택할 사람들은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 출마 선언 당시 말씀 중에 고성군수 재선 이후에 중앙정치로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삼선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선을 하고 국민들께서 재선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한 번 더 높은 단계로 가서 지금 이제 정치가 국민들이 불신하는 이유는 많이 싸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조정하고 중재하고 올바르게 국민들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혹여 제가 좀 중앙 정치에 가서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TV에 자주 나오면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야, 우리가 뽑았던 재선 군수 백두현이 중앙에 가서도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희망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솔직히 제 꿈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재선이 돼야 되겠네요. 재선이 되지 않으면 저도 정치 인생이 이것으로 끝인 거죠. 재선 선택도 받지 않으면서 중앙에 가서 큰 정치를 하고 그 큰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을 감동을 주고 고성군의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접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 직후에 치러지다 보니까 예. 분위기가 민주당에 그닥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님만의 어떤 필승 전략 있으십니까? 이번에 제 슬로건이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일자라는 군수 백두현입니다. 왜냐하면 고성군의 모든 정책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을 보였던 사례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자라는 군수 백두현을 국민들이 선택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아마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아마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고 그리고 일자라는 군수 백두현을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거가 이제 일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출마의 변 말씀하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백두현의 행정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변화와 신뢰, 희망을 가졌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변화와 신뢰, 희망을 끝까지 이어가고 싶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 많은 고성군 메꿀 것 메꾸고 4년 동안 해왔던 사업들 하나하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백두현 고성군수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 주민들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